안녕하세요. 과학수사 연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화학적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독극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독살계 우두머리 시간에 비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소는 우리나라 과거의 왕들이 이 독살을 할 때 많이 이용했던 약품입니다. 이 비소는 비상약이라도 하면서 우리 그 조선시대 왕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은밀하게 장기간 사용했던 게 비소고, 이 비소로 권력 다툼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많은 독약을 이용한 사람을 죽이는 권력층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이 비소가 과거에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독살계 우두머리가 비소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VX입니다. VX는 역시 여러분이 어, 보는 것처럼 가스라는 의미죠. 독성가스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신종화학 물질 중 하나로 주로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가합니다.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경가스인 살인에 비해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며 호흡을 통해 흡입할 경우 독성이 2배, 3배 강해집니다. 비휘발성 물질이며 특별한 맛이나 냄새가 없습니다. 시사량이 흡입 시 50mg, 피부 접촉할 경우 10mg으로 현재 생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VX에 노출되면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는 주로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이고 주된 증상은 콧물, 침, 눈물, 다한으로 시작해서 시력 저하,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 인체 자율신경에 큰 손상을 입혀 근육이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 본거지에 VX를 발표해 5,000명에 사망했습니다. 바늘 끝만큼은 보이지 않죠? 소량만 흡입해도 수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가스입니다. 이 VX 하면 기억나죠? 그 말레이시아에서 공항을 이용하려고 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이제 잡을 때 형제들을 막 죽이죠. 이복 형제들. 그 김정남을 죽일 때 그 베트남인을 이용했죠. 그래서 손가락에 손에 묻혀서 살짝 이렇게 김정남 그 얼굴을 이렇게 만진 걸로 나오죠, 그죠? 근데 호흡 곤란으로 이복형 김정남이 사망했죠. 그때 사용했던 게 VX입니다. 많은 어, 권력층에서 독사를 할 때 비소를 이용했다면 VX는 아주 독성이 강하고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호흡곤란을 이용해서 사망을 시킬 때 VX를 사용합니다. 보톨리늄 독소는 BTX라고 부르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움이 분비하는 단백질로서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불립니다. 보톡스 많이 맞죠, 그죠? 이 보톡스라고 불리는데 이 단백질은 신경 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 독소 물질로 알려진 독소 물질 중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로 1g만으로도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1895년 에밀 반 에르맹겐이 처음으로 보톨리늄 독소가 들어있는 보톨리늄
중독을 일으킨다는 걸 밝혔고 그 후 헤르만 서머가 보톨리늄 독소를 처음으로 분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보톨리늄 독소를 생화학 물질로 개발했지만 미국의 화학부대가 해체되면서 중단되었고 학문적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보톨리늄 독소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톨리늄 독소에 중독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은 현비성 세균이기 때문에 캔 형태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멸균 과정이 잘못되면 포자를 형성한 세균이 장에서 살아남아 보톨리늄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 단백질은 스스로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고 세포막에 구멍을 내어 세포 내부로 침투합니다. 신경세포는 주변 신경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데 침투한 독소가 이 분비를 방해하여 신경 조직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중독된 조직의 감각이 사라지고 근육마비가 옵니다.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항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분자량이 작고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 독소를 극미량 사용하면 독소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육과 수축에서 오는 근육계 질환의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A형과 B형은 다한증, 경련성 방광이나 두통치료제도 사용되며 사각턱을 시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마네오스티금인인데 1931년 에실만과 라이너가 처음으로 합성하였습니다. 경증 근무력증이나 마취 통증의 근 긴장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요폐 환자에게도 적용되는 의학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두통, 이마통, 시력저하, 수정체 떨림, 각막주의 충혈, 충혈성 홍채염, 각종 알레르기 반응, 또 드물게는 망막 박리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브로만 네오스테 금인은 사이아나 칼륨, 즉 청산가리보다 5배 독성이 강하며 파커 만년필의 독침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폴로늄 봅니다. 원자번호 84번의 원소 폴로늄은 1898년 큐리 부부가 우라늄 광석인 피치블렌드에서 분리 발견한 원소로 부인인 마리 큐리의 모국 이름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폴로늄은 안정한 동위원소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로들로만 존재하는데 자연계에는 우라늄 238의 방사성 붕괴로 생성된 폴로늄 210, 이 우라늄 광석 1톤당 0.1mg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퀴리 부부가 이처럼 극미량 존재하는 폴로늄을 분리 발견한 과정은 아마도 화학의 역사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극미량에 존재하는 폴로늄을 분리 발견. 되게 어렵죠, 그죠? 우라늄 광석 1톤당 약 0.1mg, 100억 분의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폴로늄. 지금은 우라늄 광석에서 힘들게 분리하는 대신 핵반응으로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량은 100g으로, 연간 100g, 어마어마하죠. 거의 전량이 러시아에서 생산됩니다. 폴로늄은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에 경량 열 공급원과 에너지 원자력 전지, 정전기 방지제, 중성자원, 알파 선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강한 방사선을 내어 독성이 매우 강한 큰 위험 원소입니다. 그 독성은 치사량을 환산하면 청산가리의 25만 배에 달합니다. 독성은 매우 강한 방사능이며 알파선에 의해 생체 조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담배 안에도 소량이 존재합니다. 약동물 감정모입니다. 독극물인데 부식독. 조직에 접속되면 단백질을 괴사시켜 국소적인 부식을 초래하는 동물입니다. 산황산, 염산, 질산, 초산 등 강알칼리, 양제물, 페놀 등입니다. 실질독이 있고요. 속찬기관의 세포에 침범해 대사를 장애하고 여러 조직 실질의 변성 괴사를 일으킵니다. 수은, 황인, 아비산, 송홍입니다. 효소독, 특이한 효소계의 특이적 작용으로 ATP 생성 등을 하는 동물로 화학소, 유기인 재료입니다. 혈액독은 혈내에 흡수되어 혈액 등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두통, 현기통, 구토, 안면 홍조, 호흡곤란, 체온 강화, 경련, 의식불명 등 증상을 거쳐 내부 질식으로 사망, 청산가리, 청산소다, 유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입니다. 신경독,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장애하는 동물로 에테르, 클로로포륨, 보고독, 수면제,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 알카로이드입니다. 약동물 감정 대상 볼까요? 의약품인데 로라제팜, 디아제팜의 신경안정제들은 거의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다량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수면제 등 독실함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취제류, 에테르, 크로로포름 등입니다. 보고독, 보고의 알이나 내장 중에 있는 데크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하며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릅니다. 독성 한약입니다. 독성 한약제는 부자, 선호두, 초, 스코폴리아근, 양탄근, 미치광이풀, 호미카 마전자 등의 알칼로이드 함유 식물들이 있습니다. 약동물 감정물 채취 요령입니다. 자살타살 사건인데 사건 현장에는 음동약물이나 음식물의 잔여품, 구토물 용기, 약 포장지 등 동물이 함유 부착되어 있을 것 사료되는 모든 물건을 채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정 목적이 약물, 동물,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사 여부나 주치 정도를 측정할 경우 감정물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되었던 시체에서 채취할 경우 관의 내부에 칠한 페인트류, 관의 외측, 위아래, 흙 등도 대조 시험용으로 채취해야 합니다. 우려 및 약화사고, 시비 사건의 경우에는 치료에 사용됐던 모든 조제약, 주사약, 수액 세트, 주사기 등과 조제약에 대한 처방전을 함께 송부해야 됩니다. 가스 중독, 일산화 중독사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는 혈액입니다. 자, 가스 중독, 중독 치사 사건, 자살 타살이냐,
이런 구별인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키포인트만. 자살이냐 타살이냐 현장에 가면 현장에 남겨져 있는 물건들, 뭐 먹다만 비닐봉투, 음식물 찌꺼기, 거기에 남겨진 어떤 그 뭐 소지품이라든지 모두 다 증거물이다.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비닐봉지도 증거물입니다. 비닐봉지에는 뭐가 있냐면 마크가 있죠. 우리 그 음식물을 살 때 찍는 상품 번호가 있죠. 그 상품 번호, 코드 번호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증거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물을 통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중독 치사 사건. 이 마찬가지로 중독돼서 치사됐다면 누가 왜 이런 약을 처방했고 왜 처방전을 내렸는지 어떤 관계인지 왜 이런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가스 중독. 이 가스 중독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누가 가스를 흡입할 수 있도록 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과실인지 이런 부분도 전부 확인해야 되고 혈액을 해서 이 가스 중독이 맞는지 혈액 검사도 해야 되겠죠. 자, 한약재 진위 여부입니다. 옹담, 우황, 녹용의 경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충분량의 시료와 진품을 함께 송부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류, 농약류는 양어장이나 음용수에 살포된 경우 오염되지 않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충분한 양, 이 물을 채취해서 물고기와 물고기 내장과 아가미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의문사가 하나 있었죠. 2008년 4월 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중부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숨진 박모 씨의 몸과 마신 음료, 주사기와 주사바늘에서 톡신이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이죠. 검출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원에서 이런 내용의 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버거알과 버거 내장 등에 들어있는 테트로톡신은 형상가리 독성의 1000배에 달해 어마어마하죠. 1mg만 먹어도 성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맹독입니다. 미안합니다. 맹독. 김 씨가 사흘 전에 24일 날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테트로도톡신 원액을 5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2006년 마취제와 진통제로 쓰겠다며 사간 적이 있습니다. 이 주사기가 남겨진 상태에 남성 2명이 버거독을 맞았는데 자살이냐 타살이냐 누가 버거독을 주입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유해화학 물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틸 알코올이 있는데 시사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5%이며 호흡 억제로 사망을 합니다. 청산류는 청산, 청산칼륨, 나트륨 이것들이 있으며 세포 내 산화 환원 기능에 장애를 가져와 호흡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치사량은 0.2에서 0.3g입니다. 일산화탄소, 미량에서도 조직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HOHB를 형성하므로 혈액의 산소 운동 능력을 저하시켜 조직 내 산소 결핍을 초래합니다.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면 혈액과 더불어 시체 얼룩이 빨간색이 된다고 그랬죠?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혈액이 선행색, 얼굴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혈액의 분석 시료로 가장 적당합니다. 프로판가스,
액화석유가스로 LP가스로 부릅니다. 프로판가스로 공기보다 1.5에서 2배 정도 비중이 높아 무온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순수한 LP가스는 무색, 무취하나 가정용 연료는 메가탄을 첨부하여 마늘 냄새가 납니다. 프로판가스를 액상으로 접촉 시 화상,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비산, 금속류 중 대표적인 동물로서 유리산업, 세라믹, 유기비소 화학물질 등에 이용되고 80%는 살서제나 살충제로 이용되며 치사량은 경구 투입 시 약 0.1에서 0.3g입니다. 자, 이렇게 화학약품 등 시료 채취 방법은 유해 화학물질은 위 내용물에 100g 정도 채취하고 혈액은 50ml 이상, 소변 전량, 모발과 손톱을 채취합니다. 휘발성 물질 흡입 사건은 휘발을 방지할수록 밀봉 포장해야 됩니다. 날라가 버리면 끝이니까 밀봉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채취된 운전자의 유동 혈액은 부패, 운고 방지 처리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얼음을 넣어서 보내면 되겠죠? 얼지 않도록 냉장 상태에서. 환경오염사고, 폐수인 경우에는 세척된 용기에 4리터 정도 채취 후에 채취연 월일, 장소, 수형 명칭, 생산 품목 등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명시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